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좋은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 재산공개 2025라고 하면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량이 급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약 4배 정도가 증가했고, 무엇보다도 그 고위공직자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리플 XRP를 선호한다라는 이런 결과치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 공직윤리 시스템 재산 공개에 대한 자료를 미뤄 보더라도 지금 그 고위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바로 이 리플 XRP 코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당연히 1등, 2등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들이 리플 XRP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독자님들과 에이플 회원님들 중에도 이 나란 일을 하시는 그런 고위 공직자분들이 몇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께서도 리플 XRP에 굉장히 진심이신데요.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XRP, 리플 코인에 굉장히 좀 열성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 코인이 우리나라에서 항상 거래량 1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2025년 1분기가 끝나고 4월달 접어들기 시작을 했죠. 오늘 4월 2일인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먼틀리 리턴을 봤을 때 거의 7년 만에 최악의 수익률로 1분기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좋았던 적이 잘 없었는데 2018년 이후에 거의 7년 만에 지금 1분기의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안 좋죠.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45%가 넘어가면서 알트코인 장세가 지지부진했다라는 것을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이더리움을 계속 까내리지만 저는 이더리움 이미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한 82K, 3K, 막 1억 2천만 원 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관심이 없어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관들은 그 개인이 던진 물량을 다 받아먹고 있지만 이 개인들은 줄을 아무도 안 서 있는 그림이 지금 보이는 거죠. 하지만 미래에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 단위의 채택이라든지 빅테크, 핀테크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고 제2의 스트래티지, 제3의 스트래티지가 쭉쭉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특히나 우리 소매 투자자분들은 숫자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1억 5천, 2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기 위해 줄을 서겠죠. 이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밝은 비전을 보신다면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천천히 조금씩 매수하는 것, 현금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홀딩하는 것 자체 굉장히 긍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을 봤을 때 이 주황색 그래프가 지금 4번째 반감기 사이클이고요. 이미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 사이클은 지나갔죠. 어떤 흐름을 정확히 따라갈진 모르겠지만 반감기 시점 1년 정도 지난 이후 시점부터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거. 누군가는 이번에 반감기 사이클은 다를 것이다. 부정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긍정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트를 좀 더 롱텀하게 봤을 때는 이 반감기 시점에서 항상 이 우상향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도 좀 많이 내려와 있죠. 1억 5천 정도까지 찍었다가 1억 1천만 원, 2천만 원 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바나나 존이 형성되게 된다면 알트코인에는 더욱더 큰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쪽에 좀 배팅을 하시는 것이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보이면서 미국 달러가 어쩌면 비트코인의 이 금융 패권을 잃을 수가 있다.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레리 핑크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미국 달러의 지배력이 보장되지 않으며 치솟는 부채가 투자자를 비트코인과 같은 이 디지털 자산, 위험 자산 쪽으로 몰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역시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돈 세탁 지표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온전한 가치 저장 수단, 디지털 골드로 명칭을 지으면서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인정해주고 있죠.
지금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가 36조 달러가 넘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올해 이자 지급액에 대한 예상치가 9,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앞으로 블록체인이 모든 산업에 가미되면서 이 탈중앙 금융 서비스도 굉장히 크게 혁신을 일으키겠지만 이것이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힌트거리로 좀 보여지고 있네요. 결국엔 CBDC의 세상이 온다고 한다면 탈중앙이 아니라 Perfect Centralized죠. 완전한 중앙화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들이 이 탈중앙 금융이 미국 경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탈중앙이 아닌 중앙화된 코인들을 활용하지 않을까. 그 부분의 일환으로 블랙록의 주주 서한을 실제로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부채를 통제하지 못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에 대한 국가 부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적자가 계속 이렇게 급증하게 되면 앞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에 디지털 에셋 like 비트코인 보이시죠? 이런 위험 자산 쪽으로 충분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질 것이라는 거. 이미 이 시나리오는 과거서부터 짜여져서 지금 슬슬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리플에 대해 비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The Future of Global Payments, 글로벌 페이먼트 결제망을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고요. Replacing, 대체가 된다는 것이죠. 스위프트망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리플 XRP를 통해 브릿지 커런시를 통해서 가치의 인터넷 시대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리플의 XRP 가격 3,000원대 초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2달러가 깨질 것이다. 3,000원대 내려오면서 2,800원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조금 다지기 한 이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단기적 흐름은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리플 XRP에 대한 비전이 반드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는 올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플 XRP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도 이 탑 10 안에 들어가는 리치스트 피플, 가장 큰 크립토 부자 목록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10 빌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는 브래드 갈링 하우스, 리플의 CTO뿐만 아니라 여기 리플의 회장이죠. 크리스 라센 또한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는 창펑자오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셀러, 스트래티지의 수장이죠. 브라이언 암스트롱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의 수장으로서 2021년 4월 달에 나스닥 기업 공개한 이후에 어느 정도 크게 부를 획득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수장 이 베리 실버트도 역시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제미나이 거래소의 윙클보스 형제들 역시 이미 크립토로서 부자의 목록에 올랐다라는 거. 앞으로 리플 XRP에 대한 가격, 가치 반영이 조금 더 된다면 여기 나오는 리플의 CEO와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의 순위가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 또한 크게 불어날 수 있는 시기는 XRP를 통해 반드시 저는 올해 안에 구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QR코드만 보여주면 결제가 끝이라네요. 우리 에이플 회원님들 몇몇 분들은 이미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를 하시면서 실제로 세븐일레븐이라든지 마트 같은 데 가셔가지고 오늘 첫 번째로 이 블록체인 결제 해봤어요.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실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프로젝트 한강, 왜 그들이 시작을 했는지, 어떤 블록체인 망을 활용하고 있는지, 어떤 업체와 함께 그들이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게 되면 거기에 역시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망을 깔고 있고, 그 결제 페이먼트 망 역시 R3라든지 리플 XRP와 같은 결제망과 궤를 같이 한다는 것, 퍼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토큰 2049 위크라고 하면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아랍에미레이트의 혁신 도시죠. 이 두바이에서 큰 행사가 또 열리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XDC 파운데이션, 이 IS2002와 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무역망을 담당하는 이 심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여기에 당연히 리플의 XRP, 리플사도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미 두바이 지역은 리플이 점령을 완료를 했으니까요. 2025년 3월 중순쯤 나온 기사인데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라이선스를 완전히 획득했었다라는 거. 작년에는 약간 사전 승인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온전하게 승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나오네요. 작년 10월에 이미 리플사는 DFSA라고 하는 두바이 금융 서비스 당국을 통해 이 초기 승인을 받았었죠. In Principle Approval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이제 온전한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굉장히 큰 이정표로 볼 수가 있고요. 이미 리플은 중동 지역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XRP를 활용한 국경 간 결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미 이 메나 지역을 다 섭렵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트레드파이죠. 전통금융기관에서도 점점 크립토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FDIC와 통화감독청 OCC를 통해서 문호가 개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두바이의 DIFC 국제금융센터에서 최초의 암호화폐 결제 기업 손잡은 회사가 바로 이 리플이라는 거 굉장히 큰 힌트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리플이 DFSA 라이선스를 확보함으로써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최초의 블록체인 결제 기업이 됐다. 점점 리플의 인프라망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 나오는 모듈러라든지 니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하는 구 MFS 아프리카, 온아프리크, 최근에 치퍼캐시 역시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아프리카 지역의 국경 간 결제망을 더더욱 단단히 하고 있었죠. 일본의 SBI 리밋이라거나 태국의 최대 상업은행 SCB 시암은행이라든지 한국의 센트비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트랭글로 모두 다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거. 이미 글로벌 외환 결제 시장의 90% 커버리지를 리플 XRP의 그 리플 페이먼트로서 결제 담당하고 있다. 이미 BIS의 회원국 58개국을 넘어서 90개국 정도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200여 국가까지 그 스위프트망을 대체하는 시기까지 우린 충분히 시간을 들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리플의 4분기 시장 보고서를 미뤄보더라도 리플 페이먼트로 700억 달러 규모 결제를 이미 처리했고요. 여기 보이시죠? 90개 이상 시장, 그리고 외환 결제의 90% 이상 차지한다. 이 그림을 그대로 해석해 놓은 것이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오는 4분기 시장 보고서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리플의 RLUSD 또한 주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거래소에 탑재가 되고 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10개 좀 안 되는 거래소였는데 지금 현재는 리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어느 거래소에 탑재되어 있는 천천히 보게 되면 16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래소에 이미 올라가져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의 빗성 거래소 역시 슬슬 RLUSD 상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요. 모니카 롱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1등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에서도 조만간 RLUSD 티커가 올라갈 것이다.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바라봐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리플 USD는요. 스테이블 코인 또한 활용하면서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의 인터넷 세상을 만들게 되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라이벌에서 친구로 라고 하면서 카르다노의 창립자가 나오고 있네요. 찰스 호스킨스, 이더리움의 초기 개발자이기도 하죠. 이더리움의 초기 개발자 출신 비탈릭 부텔린뿐만 아니라 조셉 루비는 이미 컨센시스를 운용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인프라망 모두 다 깔아놨고요. 여기 찰스 호스킨스 에이다를 만들면서 역시나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며 개발도상국에 조금 더 금융 인프라망을 확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R&D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에이다 역시 수량에 집중해서 분산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플과의 관계에 대해서 밝혔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뭔가 파트너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수면 위로 떠올라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호스킨스가 카르다노에서 이 RLUSD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어요. 여기도 나오고 있죠. 이 찰스 호스킨스는 리플과 이 자산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카르다노 메인넷 위에도 좀 올리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나오면서 최근에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와츠라든지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면서 점점 통합 계획에 대한 발표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올해 2월달 기사인데 이 RLUSD 도입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현재 리플과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현재 이 뉴욕의 금융서비스청 프로젝트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에 좀 3월까지 기다려달라고 리플의 C레벨들이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4월달 2분기 안에는 좀 이런 카르다노와 협력을 실제로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뉴스 기사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로드맵이 나오는 기사도 좀 천천히 긍정적으로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서클이 찍어내는 USDC뿐만 아니라
리플에서 찍어내는 RLUSD 성장세가 정말 급부상할 수밖에 없게끔 이미 법안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RLUSD의 자본 효율성 지표로서 이미 USDT 테더와 USDC를 제쳤다라는 얘기가 나와지고 있네요. 리플의 CTO는 RLUSD를 최고 수준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언급한 바도 있었죠. 이미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투명성 보고서를 직접적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총 유통된 RLUSD보다 실제로 예비 기금으로서 더 많은 100% 이상의 지급 준비율을 자랑하고 있고 매 월마다 공인회계사 CPA 기준을 통해서 재무 투명성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 법안이 통과되면 통과될수록 이 효율성뿐만 아니라 투명성 측면에서 이 RLUSD의 점유율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한 분석가는 XRP 가격이 향후 한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올타임 하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4달 정도 뒤 시간을 천천히 좀 바라본다면 글로벌 유동성 장세와 함께 좀 시장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턴키로 시장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역시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어느 순간 법안이 통과되고 미국의 주정부에서 채택이 이루어지면서 큰 펌핑 시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올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토큰 트랜스퍼 볼륨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노란색 부분으로 내려와 있는 안정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트랜스퍼 볼륨 자체가 낮아졌다는 것은 주요 매도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조만간 이 강세 주기로 다시 한번 피벗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해당 온체인 지표로서도 한번 열 수가 있었다.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글로벌 M2 통화량 지표 역시 서서히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약 2달에서 10주 정도 비트코인이 이 M2 통화량 지표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조금 더 좋은 상승 기류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분석가는 역사가 반복됐을 때 5월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네요. 5월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가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오늘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정말 해방의 날로서 해석이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공포를 자아낼지 그들의 선택이 나오는 날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4월 2일 오전 이후로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는지 좀 여유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굉장히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장세로 많은 분석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트럼프가 상호관세 매기고 맞불 작전을 통해서 전 세계가 셧다운되는 걸 원할까요? 반드시 협상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난 이후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에 대한 금리를 낮추고 약달러 기조가 오며 금리 인하를 통한 M2 머니 서플라이가 풀리는 시기 반드시 올해 안에 펼쳐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4월달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리플과 SEC의 소송도 이제 4월 16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이제 최종 법원 판결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협상을 하게 될지 이 또한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사관학교 에이플 회원님들 라이브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고요. 이때 정도 됐을 때는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서 시장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가격으로 말을 해주고 있겠네요. 시황 공유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리플 XRP에 대한 펀더멘탈 다시 한번 다각도로 잡아갈 수 있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